제주. 예, 저기, 해경이랑 연락해 주시면 건설, 이용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네, 70대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전하고 있는 윤재희 앵커. 고객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백화점 옥상에서 직원이 투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한동호 기자입니다. 핏부연 연기가 창문 밖으로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에 애를 먹습니다. 그 무렵 진도 앞바다. 우체국에서 택배 접수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택배 요금을 야금야금 부풀려 5년 동안 무려 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오는 주문은 하루 평균 1,600건입니다. 진도 앞바다 상황은 까마득히 모른 채 뉴스가 이어진다. 있는 옷들이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4월 임시국회가 일정 절반을 소화했습니다만 쟁점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5분 뒤 정치 뉴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화면에 비치는 속보. 여객선 조난 신고 소식이다. 500이라는 숫자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때만 해도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여객선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00명이 탄 여객선에 대한 조난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인데요. 전남 진도 관매도 부근 해상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 모두 500명이 탄 여객선이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때는 초반에 접수가 됐구나. 그래서 크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번에는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관련 뉴스. 하지만 머릿속에는 조금 전 그 속보 자막이 아른거린다. 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동강변에선 대규모 축포 행사가 열렸고 속보가 다시 떴다. 내용이 달라졌다. 김일성화 축전, 조난이 침몰로 바뀌었다. 북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태양절을 앞두고 당 인사들이 사건의 무게가 비교할 대거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그리고 군 행사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멈춘 기자의 목소리. 네. 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500명이 탄 여객선이 지금 침몰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밤 9시에 출항한 청해진 해운 세월호인데요. 추자 앞바다에서 조금 전 10분 전에 전복이 됐습니다. 자, 이 여객선에는 학생 400명과 화물기사 등 500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난 신고와 침몰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조난 신고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몇 시간 뒤면 전부 다 구조되겠거니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침몰이었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사건 사고, 대형 사건 사고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사건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그게 아니고 저도 탈출하면 바로 탑승했던 인원의 숫자가 다시 확인이 됐는데요. 500명이 아니라 350명이 탄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10분 전에 전복을 했습니다. 사태의 긴박한 만큼이나 관련 소식이 어지럽게 더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상치 않은 상황. 해경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새 특보 체제로 전환됐다. 350명 정도가 탄 여객선이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침몰 못해 중에 애가 타는 있다고 순간. 합니다. 침몰하는 배에 탄 탑승객과 어렵게 전화가 연결됐다. 자, 지금 여객선에 탑승한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지금 헬기 왔거든요. 헬기 와가지고 지금 소리가 네. 잘 안 들리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배에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들리는데 네. 이거 지금 배가 사람이 선기를 보다 한 90% 정도 넘어가 지금 거의 다 넘어갈 상태거든요. 네. 지금 현장에 보이는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 잡고 있어야 돼. 사람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여객선에 몇 명 정도가 타고 계시나요? 한 500명 정도 탔을 거요. 500명 가량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고요. 예, 학생들, 청년 여행학생들 한 400명 이상 타고, 네. 예, 여기 거시기 한 100명 정도 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화가 네, 끊어졌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불안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습해온다. 김보관 기자. 네, 김보관. 사고 소식을 네, 가장 지금 먼저 자세한 전한 사고 기자가 소식부터 다시 한번 연결됐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 난 곳은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의 상황입니다. 관매도 남서쪽 1.7마일 그러니까 제보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16일 그러니까 사고 당일 오전 9시 13분쯤이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였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안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이 동생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500명 여객선 조난, 침몰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모골송연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쭉 펴서고 머릿속이 아주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그 식은땀도 나면서 아주 긴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 갑자기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앵커가 한 명 더 들어왔는데요. 투입됐다. 지금부터 뉴스 가장 속보로 궁금한 건 자세히 아무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객들이다. 먼저 사건, 이번 사고 개요부터 몇 명이 설명드리죠. 탔을까? 어젯밤 인천에서 또 누가 탔을까? 9시쯤 출항을 했다고 하죠. 네. 9시 현지에서는 500명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그 여객선에 탑승할 때는 탑승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된 명단으로는 35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50명, 현재 공식 탑승 인원은 350명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구조가 됐다. 다행히 일단 5명이 들려오는 구조가 구조 됐다는 소식.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는 네.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자, 배에 탄 탑승객 지금 인원이 좀 더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7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71명이요. 네. 지금 계속 그 구조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20명이요? 120명이라는 네, 지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120명을 구조를 했다는 소식이 그렇지만 들어와 상황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선내방송 악화된다.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침몰이 임박했다. 선내방송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곧 네. 침몰이 임박했다. 탑승객들 바다로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이거는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요. 현장 배 안에 있는 선내방송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갑판장이 됐든 기관장이 됐든 선장이 하지만 됐든 선장과 누군가 책임 있는 선원들은 사람이 이미 이제는 배를 빠져나간 침몰하니 뒤였다.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방송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은 소식으로는 190여 명이 구조가 예. 됐다고 합니다. 구조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긴박하게 발표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공식 발표가 상황. 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시죠. 대통령까지 나섰다. 대통령님께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과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서 누락된 인원이 한 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부터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뒤집혀진 그 사이 상황입니다. 현장 사진이 도착했다. 여기 배가 침몰을 완전히 하고 있는 사진 아닌가요? 제가 지금 선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배 밑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탑승자가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인데요. 학생들은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라던 학생들 소식이 전원 다 전해졌다. 구조됐다는 소식이 지금 네, 들어왔다고요? 324명 학생들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눈물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 온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보를 전했을 때 아이들이 다 살아 있었고
그때라도 정말 방송을 하고 있는 저였어도 사안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나오세요라고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직 있죠. 눈 뜨고 바라본 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한현희 기자 전해주시죠. 하지만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했다. 구조됐다는 속보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구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님들은 더 심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문자를 그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체 발송을 내렸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 문자가 발송됐고 작성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거기에 또 언론이 검증 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를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초대형 오보를 내려서 사고를 오판하게 만든 측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탑승 구조 실종자 수는 수시로 뒤바뀌며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조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 첫날 이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은 매번 울컥울컥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족들 이제 뭐 매일매일 여기 나와서 받아보면서 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구구절절 다 사연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슬펐던 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매번 이곳 자체가 되게 슬펐던 것 같습니다. 희생자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특히 최근에 저도 이 아버지 부친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투입이 된 상황이었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을 생각을 하면 방송할 때도 참 먹먹해지고 그런 게 제일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촬영 기자들은 어느 현장을 가든지 카메라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촬영 기자 생활을 하면서 카메라 넣은 적이 아마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카가 실종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설마 했는데 이모하고 동생하고 와가지고 울면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했는데 이 조카가 발견되기 전날 몸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발견됐다고 영안실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실에 혼자 갔었는데 이 조카 하얀 포에 쌓여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그때는 정말 촬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 그만해요? 우리 애들 다 죽어 있는데 뭘 그만하냐고. 위로는 고사하고 실종자 가족을 2번 울리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찍은 경찰 간부 후보 졸업식 기념사진입니다. 행사 마지막까지 있다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대책본부를 진두 지휘하는 대신에 예정된 행사에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아래에서 회의가 끝났는데 나오면서 내가 서 있는데 기념사진 찍어야 된대. 비상근무를 하던 안전행정부 소속 송모 국장이 동행한 공무원들과 함께 팽목항 상황실 주변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송 국장은 공무원들의 이탈 행위를 감시하는 안행부 감사 총책임자입니다. 정몽준 후보의 막내 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아 최대한 수행 노력을 하겠다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례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이름표를 달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한 것을 놓고 좌파들이 정부 전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빈축을 샀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언론의 취재 경쟁 역시 실종자 가족들을 아프게 했다. 작은 사실이 부풀려지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다.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기자님한테 나가세요. 기자님한테 나가시고.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옳은 취재란 무엇일까? 회의감과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시신 인양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보도를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밤 같은 데는 특히 조명을 켜다 보니까 더 가족들은 그게 불편하고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들 조명을 끄고 아예 취재를 하기도 했었고. 이 현장에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칸막이도 써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들의 어떤 사생활이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여과 없이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마치 우리가 이게 체육관이고 우리 취재하는 곳은 2층인데 1층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조하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고 그걸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비극이고 그 최일선에 서서 우리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취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의 입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더 혹독하게, 더 치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론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이 이루어졌다. 언론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도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나 믿음을 받지 못하면 언론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국가적 대재난 상태에서 언론이 오보라든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든가 잘못된 취재 관행을 고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믿음을 잃게 되면 언론은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난 보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하죠. 신속함보다는. 그래서 어떤 큰 재난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나면 그래도 욕심을 조금 자제하고 우리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라든가 통계, 명단은 그렇게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특보 체제 초기에 그 구조자나 실종자들 가족들의 그 얼굴이 여과 없이 노출된 점, 그 다음에 그 구조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보도에 그 혼선이 있었던 점, 이런 것에 대한 그 불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흘 뒤에 나름 그 선정적인 속보 경쟁을 자제하자는 저희 방침을 정했고 또 그 이후로 그렇게 하면서부터는 그러한 그 항의나 불만,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크나큰 재난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 말보단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젠 핀 것들아, 제발 지지 말아줘. 우리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절대 포기하지 마. 어서 돌아와 보고 싶어. 사랑해 얘들아.